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일린 앱들이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으니까 충분히 또 그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동네에는 살고 싶은데 금액대도 맞춰야 되고 또 초등학교 학부모 분들은 네, 5천 정도 올랐습니다. 에일린 앱들이. 확실히 여기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안 옮기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아는 동생들이 작년하고 올 초에 이제 집 산다 하면 강한자이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에일린 앱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막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확실히 뭐 새소리 들리고 공기 좋다고 느껴진다 맞죠? 네. 아니 공기는 모르겠고 새소리가 들리니까 여기가 좋구나라는 게 그냥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네. 자, 여기는 그냥 근린공원입니다. 뭐 아파트 내 단지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고, 자, 쭉 보면 보세요. 다 주택가죠. 저쪽 라인으로 다 다가구, 다 세대, 뭐 단독은 많이 없고 그런 아파트들이 다거든요. 사실 저런 데가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그죠? 아무래도 명도라든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저 위로, 우리가 초등학교 위로 뭐가 들어오냐면 광안 3구역이 들어오죠. 네. 네, 광안 3구역.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. 네네. 요것도 이제 1085세대 조합원이 한 800명 돼요. 그러니까 보세요. 조합이 800이래요. 그러면 일반 분야 한 200개밖에 안 나오겠죠. 거의 광안자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. 그죠? 그래서 조합원 세대가 얼만큼 동호수 추첨을 해가지고 좋은 걸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광안자이꼴 날 수도 있습니다. 완전 이제 일반 분양은 저층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레미안이잖아, 레미안. 우리 레미안 하면 환장하잖아요. 레미안 검증된 레미안들 우리 부산에도 많잖아요. 동네 쪽에 하고. 레미안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. 아니 뭐 일반 분양 뭐 얼마 없다 하니까 하다가 레미안이니까 이러는 거죠. 확실히 레미안에 대한 기대도 많고 아파트를 잘 만들어요. 지금은 레미안 말고 뭐 믿고 가는 아파트는 사실 레미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경 자체가 삼성물산에서 하는 조경은 또 믿고 가는 조경이라서 좋고, 문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현재 예상 분양가가 한 6억 중반 정도 돼요. 이 정도면 일반 분양 얼마 나올까요? 요거를 뭐 하려면 사업성이 좀 나오려면 좀 일반 분양가 좀 비싸게 나와야 되겠죠, 그죠? 예.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요 좀 고바이잖아요. 초등학교 뒤로 광안상구역이 나오니까, 그럼 내가 역은 멀고 좀 고바이지만은 내가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광안상구역에서 보는 조망도 나올 거고 당분간 가려지는 것도 없을 거고 레미안이고 해서 내가 얼마 정도면 좀 일반 분양 물건 한번 사보겠다, 이런 금액대가 상상이 갑니까? 안 가죠. 예를 들면 10억 분양한다, 그 정도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? 없어요? 10억은 넘게 분양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10억 정도면 기간이 더 지나면 그 정도 무조건 10억은 10억 정도? 만약에 비싸다, 그리고 뭐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을 이 광안동을 좀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광안자이나 그래 보통 광안자이나 뭐 드파인도 마찬가지고 입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가격이 비싼데 여기는 그래도 입지지. 그러면 그 입지를 광안 3구역 레미안까지도 인정해 줄 건가 했을 때 입지가 인정을 해준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고, 그러면 조합원 물건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.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광안자이의 조합원들, 광안 드파인의 조합원들, 이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승리자거든요. 최대 수혜자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10억 예상을 분양할 걸 예상, 10억 정도면 분양하겠지? 했을 때 그냥 조합원을 차라리 가져가는 게 확실히 맞죠. 그렇죠? 이 지역을 내가 본다면. 자, 그래서 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광안 3구역도 레미안이 들어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. 거기다가 또 좀 좋게 외관 특화, 구조 잘 뽑고 포베이를 뽑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관심 끌만한 지역이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어요. 네. 자, 일단은 초등학교가 너무 멀어요. 그죠? 그 파인에서는 어떻게 뭐 단지 내로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현재 광안자에서는 좀 멀어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.
강한 드파인 단지 내로 좀 들어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. 그게 아니면 저는 이게 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.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 스쿨버스를 이용하기는 좀 힘들고, 현재로서는 이제 광안 2구역에서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좀 이용을 하는 거는 편하게 이용하는데, 저게 이제 그만둬버리면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안 해줄 것 같은데. 공사 중일 때나 해주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초등학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멀다,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장 임장을 통해서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코스인 에일린 앱들 한번 가보시죠. 이게 뭐네요? 네. 네. 초등학교가 멀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솔직히 임장 오면서 이런 쪽문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. 네, 저는 임장 가면 쪽문 어디 있는지 막 구석구석 들어보거든요. 왜냐면 요즘 하도 보안 문제가 심해가지고. 자, 에일린 앱들도 완전 고바위, 흔히 말하는 진짜 경사도에 지은 아파트잖아요. 그래서 세대수가 사실은 220 몇 세대야? 225세대네, 그죠? 근데 얘는 일반 분양이 160세대라서 꽤나 많았어요.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 얘도 한 5억 중반. 그럼 광안자이가 먼저 분양을 했지만은 쟤도 5억 분양 중반. 얘도 조금 뒤에 했지만은 얘도 5억 중반.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.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도 하고요, 분양할 때. 그래서 뭐 청약 경쟁률은 광안자이가 뭐 최고 경쟁률 200대 넘고 이랬는데, 얘는 그냥 한 1, 2대 이렇게 좀 무난하게 이렇게 좀 분양했던 거 했고. 근데 장점이 명확하죠. 초등학교, 중학교 가깝다는 거. 그죠? 그래서 주변에 또 드파인이라든지 광안 3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도 좀 볼 수 있고. 그래서 이 소형 아파트지만, 이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지만은 굉장히 교육하기에는 좀 괜찮다. 우리가 단지를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, 아, 이 정도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, 아니면 뭐 별로다, 이걸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아까 처음에 딱 봤던 광안 SK뷰, 완전 광안역 초역세권인데, 사실 같은 세대수라는, 걔가 세대수가 더 많거든요. 걔는 300대고 얘는 200대니까. 근데 확실히 다르죠. 그래서 주상복합과 좀 너무 조밀조밀하게 있는 단지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형식으로 좀 널찍널찍하게 동간거리 뺀 게 확실히 주거 만족도는 높다. 안 좋지 않아요? 학군이 없죠? 네. 중학교 가깝다 하더라도. 네. 네, 보통 사실 우리가 학군이라는데,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과 그리고 좋은 학원가를 이용하는 것도 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, 이 둘 중에 하나도 아니라면 학교가 가까운 게 그냥 장땡이죠. 그냥 아파트는 그게 장땡이에요. 어차피 고등학교야 애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가는데, 초등학교, 중학교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사실 저도 중학교 학부모로서 우리 애가 지하철 2코스를 타고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통학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. 항상 고민이 됩니다. 걱정되고, 괜히 뭐 이사 와가지고 얘를 고생시키네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근데 얘가 아직까지 그 정도 나이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,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고 고등학교나 이런 거 되면 사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, 어쨌든 결론은 초, 중, 고 다 가까이 있으면 좋다. 무조건 장점이다. 여기는 이제 수영중학교, 동아중학교, 호암초등학교 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 세 개 단지 중에서는 제일 학교 보내기는 편하다. 마구땡이에요, 마구땡.